안녕하세요, 제로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리뷰가 아닌 EPL 대표 키퍼들을 소개해보고 각 팀 팬들의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선 현재 EPL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의 키퍼 에데르송입니다. 그는 한화 기준 520억 원으로 벤피카에서 맨시티로 이적하였으며 현재 그의 몸값은 56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3년생인 에데르송은 현재 브라질 국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의 키는 188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키가 작네요. 에데르송 키퍼의 장점으로는 우선 좋은 발밑과 침착성이 있습니다. 키퍼라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많이 활용하고 잘 쓰는 편이죠. 어렸을 때 풀백으로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빌드업에도 많은 관여를 하여 최근 있던 토트넘전에서 세 번째 골에 엄청난 어시스트를 곤두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점으로는 아쉬운 공중볼 처리가 있습니다. 그의 불안불안한 공중볼 처리로 맨시티는 세컨볼 찬스를 내주거나 공의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속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특징으로는 독특하고 섹시한 문신, 그리고 드롭킥이 있는데요. 그는 드롭킥을 75.354m를 기록하며 기네스북 타이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맨시티의 팬으로 나온 저희 작가께서 제일 패배 전술에 맞는 선수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맨유의 키퍼 데헤아입니다. 그는 302억 원의 이적료와 함께 아틀란티코에서 맨유로 이적했다고 합니다. 데헤아는 2010년대 EPL 대표 골키퍼이고 맨유가 여러 차례 트로피를 들 때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PL에서 씹어먹던 기억이 있네요. 1990년생인 데헤아의 키는 189cm라고 합니다. 그의 장점은 일단 못해도 1인분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단점은 기름손이자 가끔가다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국대에선 러시아 월드컵 때 캐칭 실수를 하고 유로 때는 잡을 수 있는 것도 애매하게 처리를 하여 실점을 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맨유의 레전드이자 현재 아약스의 단장인 반데사르의 후계자이고 폼은 좀 떨어졌지만 꾸준히 맨유의 골문을 지키는 마지막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A매치에선 기름손, 맨유에선 거미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맨유의 팬인 저의 친구는 요즘 반속은 여전히 다른 키퍼에 비해 안 꿀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의 키퍼이자 EPL 대표 골키퍼인 알리송입니다. 그는 한화 800억 원으로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현재 몸값은 80만 유로로 앞선 두 키퍼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 챔스 우승과 리그 우승을 최근에 차지한 키퍼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EA 스포츠나 FIFA 선정 베스트 11에 들어가 더욱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에서 감독인 에두아르의 선택을 받아 에데르송을 제치고 메인 키퍼로 뛰고 있기도 합니다. 92년생인 알리송은 키가 191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의 장점은 좋은 발밑과 공중볼 처리, 라인 조정과 결정적인 선방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골든글러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약한 멘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딱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번 맨시티전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가끔가다 나타나는 잔부상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시즌 근육 부상이나 몸살 정도로 콥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의 외양으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턱수염이 있고 재작년 리버풀의 챔스 우승의 주역이라는 명성, 그리고 딸바보랍니다. fem코와 해축겔에서는 맨시티 경기 이후 알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알리송은 이번 레스터전에서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점도 카박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이기에 얼른 멘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팬이자 저희의 편집장인 한모 씨의 말을 정리하자면 잘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에데르송이 더 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스날의 키퍼 레노입니다. 그는 320억 원으로 레버쿠젠에서 아스날로 이적했으며 현재 몸값은 32만 유로입니다. 미넨의 노이어, 바르샤의 테어 슈테켄과 함께 독일 국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독일 국대에서 워낙 뛰어난 경쟁자들이 많아서 불운의 키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에서 선발인데 국대에서 서드 키퍼. 진짜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는 92년생이며 190cm의 신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노의 장점은 우선 엄청난 선방력이 있습니다. 아스날 수비가 똥 쌀 때마다 레노는 뛰어난 세이브를 연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첼의 빌드업의 해결책이기도 하죠. 벵거와 구너들은 첼의 빌드업을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점점 레노가 자리를 꿰찼고 해결되었습니다. 단점은 빅클럽 키퍼로서 필수적인 지휘력, 즉 라인 조정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방어 능력 등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징으로는 우선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과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광고도 찍었다네요. 사진 보시죠. 별명은 아스날 유로파 도우미, 불운의 아이 등이 있습니다. 찰떡이네요. FA컵 우승했다고 춤춘 아스날의 팬 한모 씨는 일단 비읍시오 팀에 저런 키퍼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대본을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다음으로 손흥민과 맞짱 뜰 뻔한 토트넘의 요리스입니다. 이게 아마존 프라임에서 올라온 다큐에 잘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는 한화 160억 원으로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으며 현재 그의 몸값은 12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국가대표 키퍼로서 2018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끈 경험도 있죠. 뭐 경기 조중에 잠자리랑 키스한 경험도 있고요. 그는 86년생으로 키는 188이라고 합니다. 요리스는 딱 봐도 작아 보입니다. 요리스의 장점으로는 우선 중요한 시점에서 보여주는 선빵력이 있습니다. 가벼운 몸과 빠른 반사신경으로 토트넘의 챔스 결승 진출, EPL에서의 괜찮은 활약, 프랑스 월드컵 우승 등의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공중볼 처리에 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토트넘 세트피트 때 요리스가 꽤나 많은 볼을 처리해낸 것 같기도 하군요. 그의 단점으로는 경미한 부상과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저번 시즌만 해도 부상으로 가자니가 키퍼가 많은 경기를 뛰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리더십으로는 손흥민 그리고 오리에와의 다툼과 팀 내에 분열이 있다는 해외 보도들을 보면 한 번은 팀 내에서도 짚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가끔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줘서 아쉬움이 따를 뿐입니다. 무리뉴가 맨유 시절 포그바의 부주장직을 갈등으로 인해 잘랐었습니다.
유리스가 잘리면 무리뉴와 싸웠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의 특징으로는 앞서 말한 월드컵 우승과 EPL 7년 짬밥으로 얻은 주장직과 손흥민과의 하프타임 다툼으로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아실 것 같기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별명으로는 음주운전 드라이버, 축구계의 노엘, 잠자리 키스남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 드라이버 노엘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잠자리를 다들 아시듯 러시아 월드컵 때 잠자리가 유리스 윗술 위에 앉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중학교 출신 토트넘 팬인 조모 씨는 유리스가 나쁜 말이고 호이비에르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호이비에르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 미친 대본 그냥 욕을 써놓으면 어떡해. 어쨌든 92년생이자 키는 197cm라고 합니다. 생긴 건 말라서 엄청 키도 크고 팔다리가 깁니다. 그의 장점으로는 꾸준한 선방력과 긴 팔을 이용한 공중볼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막 눈에 엄청 띌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진 않지만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첼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발밑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케파의 대체자이자 첼시의 구원자로 불리고 있으며 약간 아쉬운 국적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와 세네갈의 이중 국적이지만 현재는 세네갈 소속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아니고 세네갈에서 뛰는 EPL 선수들이 얼마 없기에 세네갈에서 뛰는 EPL 아니고 EPL에서 뛰는 세네갈 선수들이 얼마 없기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제가 대본 안 썼습니다. 별명으로는 케발남, 케파를 발라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찰떡이구만요. 근데 케파는 이번에도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맨디를 안 데려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맨디가 없었다면 얼마나 패배했을까도 생각이 되네요. 생각해보니 대부분, 아니 빅6 모든 클럽이 다 국대네요. EPL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선수들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클럽 외에도 아스톤빌라의 마르티네즈, 에버튼의 픽포드, 레스터의 슈마이켈 등 키퍼들도 이제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잡담을 좀 더해보자면 저희 제로톱 부원들, 제로톱 운동부, 제동부 뭐들이 대부분 다 키가 작아가지고 확실히 키퍼들은 아무리 못해도 180cm는 되다 188cm는 되다 보니까 약간 우울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키 큽니다. 예. 이상으로 EPL의 대표적인 클럽들의 골키퍼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로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